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주가 매출 비율 151배.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엔비디아가 25배, 테슬라가 가장 비쌌을 때 30배였습니다. 151배는 시장이 이 회사의 현재가 아니라 먼 미래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먼 미래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 1억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1,800억 원, 시가총액 약 120억 달러, 한화로 약 16조 원. 이 회사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양자 컴퓨팅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6.2% 뛰었습니다. 하지만 약 넉 달 전 고점 84달러에서 보면 아직 60% 아래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건지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는 현재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NYSE에 상장된 종목이고 QQQ에 직접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TQQQ 연구소가 이 회사를 해부하느냐? 양자 컴퓨팅은 AI의 다음 장입니다. 현재 나스닥을 떠받치고 있는 AI 랠리의 근간이 뭡니까? 엔비디아 GPU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연산 능력입니다. 하지만 클래식 컴퓨팅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더 이상 작게 만들 수 없는 지점이 옵니다. 양자 컴퓨팅은 그 벽 너머에 있는 기술입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나스닥 100에 들어갈 종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양자 컴퓨팅이 허상으로 끝난다면 AI 내러티브 자체가 흔들립니다. 어느 쪽이든 TQQQ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부합니다. 먼저 이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대부분 뭔가 엄청 빠른 컴퓨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빠른 게 아니라 다릅니다. 일반 컴퓨터가 0 아니면 1로 계산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 이걸 중첩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미로를 풀 때 일반 컴퓨터는 한 길씩 가보고 막히면 돌아옵니다. 양자 컴퓨터는 모든 길을 동시에 갑니다. 특정 종류의 문제, 예를 들면 신약 개발에서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하거나 금융에서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하거나 암호를 해독하는 문제에서 클래식 컴퓨터로는 우주의 나이만큼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요. 문제는 이 이론적으로라는 수식어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적은 경쟁사가 아닙니다. 오류입니다. 양자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주변 온도, 전자기파, 심지어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까지 뭐든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이걸 결맞음 시간이라고 하는데 양자 상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결맞음 시간이 길수록 계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짧으면 계산 도중에 답이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아이온큐의 기술적 선택이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전도체 방식, 구글이나 IBM이 쓰는 방식입니다. 극저온,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3도에서 초전도 회로를 만들어 큐비트를 구현합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오류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온 트랩 방식, 아이온큐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이터를 원자를 이온화해서 전기장으로 가둬놓고 레이저로 조작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정확도가 압도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아이온큐는 2025년 10월에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99.99%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99.99%가 대수롭지 않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99.9%와 99.99% 사이에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이온큐에 따르면 같은 크기의 장치에서 99.9%와 99.99%의 성능 차이는 100억 배입니다. 10의 10승. 오류가 10분의 1로 줄어들 때마다 양자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문제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99.99%라는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 그러니까 오류를 자동으로 고치면서 계산하는 단계로 가는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턱을 넘으면 양자 컴퓨터가 장난감에서 실용 도구로 변합니다.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봐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돈입니다. 이제 재물을 해부합니다. 아이온큐의 매출 궤적을 보겠습니다. 2022년 매출 약 1,100만 달러, 2023년 약 2,200만 달러, 2024년 약 4,300만 달러, 2025년 1억 3천만 달러. 3년 만에 매출이 12배로 뛰었습니다. 특히 2025년은 전년 대비 202% 성장입니다. 4분기만 따로 보면 6,19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29% 폭증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급성장한다고 좋은 회사인 건 아닙니다. 적자폭을 봐야 합니다. 2022년 순손실 4,850만 달러, 2023년 순손실 1억 5,780만 달러, 2024년 순손실 3억 3,160만 달러. 매출이 12배 늘어나는 동안 적자는 7배 늘었습니다. 매출보다 적자가 훨씬 큽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이온큐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23%입니다. 1달러를 벌기 위해 5달러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52%로 나쁘지 않지만 R&D와 인수합병에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전체 수익성은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돈이 떨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냐? 여기서 아이온큐의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25년 10월 2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한 후 보유 현금 및 투자 자산이 35억 달러, 한화 약 4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서 33억 달러라고 공시했습니다. 현재의 현금 소진 속도로 보면 약 28개월, 2년 반 정도의 런웨이가 있습니다. 2년 반이면 길어 보이지만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넉넉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매출이 계속 이 속도로 성장한다면 런웨이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2026년 매출 가이던스를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2026년 매출을 2억 2,500만 달러에서 2억 4,500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중간값 기준 2억 3,500만 달러. 2025년 대비 81% 성장입니다. 1분기 가이던스는 4,800만 달러에서 5,100만 달러로 이것만 해도 2024년 연간 매출을 넘기는 수준입니다. 월가 컨센서스를 보면 최근 분기 실적에서 EPS 예상치 마이너스 0.48달러를 0.28달러나 상회해 마이너스 0.20달러를 기록했고 매출도 예상치 4,038만 달러를 53% 상회한 6,189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서프라이즈의 규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매출의 출처입니다. 돈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온큐에 따르면 2025년 매출의 60% 이상이 민간 상업 고객에서 나왔고 30% 이상이 해외 매출이었습니다. 고객 목록에는 셔른, 싱텔, SK 브로드밴드, 에어버스, 현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정부 계약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미사일 방어국의 골든돔 프로젝트와 연결된 실드 계약에 입찰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1,510억 달러 규모의 프레임워크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매도 기관 울프팩 리서치의 보고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울프팩은 2026년 2월 초에 아이온큐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아이온큐 매출의 최대 86%가 의회 의원들이 국방부 예산에 끼워넣은 이른바 백도어 이어마크, 국방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연구 예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뒤 이 이어마크가 삭제됐는데 아이온큐 경영진은 이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아이온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허위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공매도 기관이 주가를 끌어내려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후 골든돔 계약 소식이 나왔고 큐서 실적은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여기서 TQQ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볼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울프팩의 주장이 100% 사실이든 아니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아이온큐의 매출 성장이 진짜 상업적 수요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 예산의 구조적 특성에 기댄 것이냐. 만약 후자라면 이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최근 실적은 어느 정도 답을 줍니다. 2025년 매출의 60%가 민간에서 왔다는 점, 국제 매출이 30%를 넘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정부 이어마크가 삭제된 2025년에 오히려 매출이 3배로 늘었다는 점. 이것들은 울프팩의 주장에 대한 사실상의 반론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 매각은 여전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CRO가 10만 주를 팔아 469만 달러를 현금화했고 CEO도 최근 1만 6,120주를 매각했습니다. RSU 세금 납부 목적이라는 해명이 있지만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한 투자자의 비유가 이 상황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IonQ is like buying Amazon in 1999. You might be right about the future, but you could still lose 90% waiting for it to happen. 아마존에 대한 비유입니다. 미래에 대해 맞을 수는 있지만 그 미래를 기다리는 동안 90%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999년에 아마존을 샀다면 2001년에 주가가 94% 폭락하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고 갔다면 지금 수천 배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그 아마존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온큐가 아마존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가장 주목할 차별점은 수직 통합입니다. 아이온큐는 2026년 1월에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를 18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카이워터는 미국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미네소타, 플로리다, 텍사스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인수가 완료되면 아이온큐는 양자칩의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양자 컴퓨팅 기업이 됩니다. 마치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짓고 배터리부터 자동차까지 수직 통합한 것처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양자 컴퓨팅이 실험실에서 공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제조 역량이 병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만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지만이 매우 큽니다. 밸류에이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아이온큐의 현재 주가 매출 비율은 151배입니다. 비교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차세대 기술 테마로 떠오른 기업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인터넷, 유전체 분석, 나노기술, 3D 프린팅, 블록체인, 메타버스. 전부 주가 매출 비율이 30배를 넘겼던 시기가 있었고 전부 그 후에 폭락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 시스코의 주가 매출 비율이 30배를 넘겼고 89% 폭락했습니다. 아이온큐는 151배입니다. 시스코의 5배. 모틀리풀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양자 컴퓨팅 퓨어플레이 종목 중 어느 것도 의미 있는 기술적 돌파구를 달성하지 못했고 엔터프라이즈 수준에서 유의미한 고객 확보를 이루지 못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양자 컴퓨팅 전문가 스콧 아론스는 더 직설적입니다. 아이온큐와 경쟁사들의 주가 상승은 기술적 진보보다는 성공적인 마케팅에 의한 것이다. 이 비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양자 컴퓨터가 클래식 컴퓨터보다 상업적으로 유용한 문제를 더 잘 푸는 시점, 이걸 양자 우위라고 하는데 이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2019년에 양자 우위를 시연했다고 했지만 그건 실용적 가치가 없는 특수한 문제에서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실용적 양자 우위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최소 4년, 최대 9년, 이제 핵심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이 종목이 TQQQ 투자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극단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양자 컴퓨팅이 예상보다 빨리 상용화됩니다. 2028에서 2030년에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가 현실이 되면 아이온큐는 이 산업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에 편입되고 QQQ 비중이 올라가고 TQQQ의 3배로 증폭됩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13명 중 10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평균 목표가 73.12달러는 현재가 대비 약 118% 업사이드를 제시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아이온큐를 몰랐다면 큰 기회를 놓친 겁니다. 시나리오, 이 양자 컴퓨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술적 장벽이 예상보다 높거나 클래식 컴퓨팅의 발전이 양자 컴퓨팅의 필요성을 줄이거나 또는 구글이나 IBM 같은 빅테크가 자체 양자 솔루션을 완성해서 아이온큐 같은 퓨어플레이가 설 자리를 잃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52주 최저가 17.8달러 아래로 갈 수 있고 닷컴 버블처럼 90% 이상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온큐를 둘러싼 가장 큰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양자 컴퓨팅 주식은 버블인가?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버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 매출 비율 151배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극단적입니다. 2026년 가이던스 기준으로 계산해도 50배를 넘깁니다. 2028년 매출 추정치로 계산해도 30배를 넘깁니다. 역사적으로 주가 매출 비율 30배를 넘긴 넥스트 빅싱 종목들은 예외 없이 대폭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폭락 후에 다시 올라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아마존이 그랬고 테슬라가 그랬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아마존이고 어떤 것이 패츠닷컴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프레임워크입니다. 아이온큐를 보는 세 가지 체크포인트입니다. 하나, 매출 성장 궤적이 유지되는가? 2026년 가이던스 달성 여부가 첫 번째 시험됩니다. 1분기 4,800만, 5,100만 달러를 찍는지 보십시오. 이것을 달성하면 성장서사가 유지됩니다. 미달하면 주가는 급격히 재조정됩니다. 둘, 상업 고객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가? 정부 의존도가 낮아지고 민간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건강한 성장의 증거입니다. 2025년 기준 60%인 상업 매출 비중이 2026년에 더 높아지는지 지켜보십시오. 셋, 기술 마일스톤을 달성하는가? 2026년에 256큐비트 시스템을 약속대로 시연하는지. 이것이 성공하면 기술은 있는데 돈을 못 버는 회사에서 기술도 있고 돈도 벌기 시작하는 회사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TQQQ 투자자로서 이 종목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나스닥 100에 아직 없지만 양자 컴퓨팅이라는 테마 자체가 나스닥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풍향계입니다. AI가 나스닥의 현재라면 양자 컴퓨팅은 나스닥의 다음 장입니다. 이 다음 장이 빨리 오면 TQQQ는 그 3배를 누립니다. 반대로 양자 컴퓨팅 거품이 꺼지면서 기술주 전체에 회의론이 퍼지면 TQQQ도 그 충격의 3배를 받습니다.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기술이 양자 컴퓨팅의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초전도체가 답일 수도 있고 아직 나오지 않은 제3의 방식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이온큐가 현재 양자 컴퓨팅이라는 산업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는 사실, 그리고 33억 달러의 현금과 수직 통합 전략으로 가장 공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1배라는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려면 양자 컴퓨팅이 인터넷만큼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두 가지가 모두 맞으면 현재 주가는 싼 겁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현재 주가는 매우 비싼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양자 컴퓨팅이든 AI든 반도체든 나스닥을 움직이는 모든 테마를 데이터로 해부합니다. 이런 분석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다음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